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입니다. 교정이 힘든 코라는 거는 대체 어떤 코를 말하는 걸까요? 코제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코제 수술이 어렵다 하는데 대체 왜 어려운 건지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재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이전 수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예요. 코 안의 구조물들이 밖에서도 대충 예상은 가지만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재수술하면서 별의별 경우를 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의사라도 술전에 절대로 코 내부 상태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손상된 조직이 많아서 복원이 어려울 수도 있고 교정이 불가능한 변형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을 세우고 수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환자분께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죠. 게다가 수술 중에 확인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술전엔 어느 누구도 미리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수술을 진행하면서 확인되는 변수를 최대한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결과 완벽하게 성공하기도 하지만 일부 아쉬운 점을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환자분께서 직접 판단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원하는 만큼 코를 높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상담 전에 영상을 통해서 내 코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시고 수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피부가 부족한 경우예요. 심한 구축이 발생했거나 조직의 섬유화로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아서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냥 코 자체가 아주 작아서 피부양이 적은 경우도 있어요. 코가 높아지려면 높은 연골 구조물을 만들어야 하고 그 높은 구조물을 피부가 여유있게 덮어줘야 하죠. 하지만 이렇게 피부가 부족하면 아무리 구조물을 높게 만들어도 피부를 덮어주지 못해서 수술을 끝낼 수 없다는 점이 문제죠. 그렇다고 억지로 피부를 당겨서 꼬매버린다? 구조물이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죠. 이런 점 때문에 피부가 부족한 분들, 코가 작은 분들일수록 충분한 높이를 원한다면 좀 더 강한 지지 구조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자분은 수술 후 코끝 떨어짐과 피부 얇아짐으로 재수술을 결정하신 분이에요. 낮은 코를 억지로 높이게 되면 피부가 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코끝이 떨어지는 변형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코끝 지지 구조를 늑연골로 강하게 만들어서 부족한 피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부 얇아짐에 대해서는 연조직을 충분히 보강해서 볼륨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정면 사진을 보시면 코끝이 높아지면서 좌우폭이 줄어들어서 얄쌍한 느낌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45도 사진에서 보시면 뚜렷하게 입체감 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부족해서 쉽게 높아지기 어려운 코임에도 충분한 높이까지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 보시면 코끝 라인이 콧대와 연계가 잘 안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죠. 수술 후 사진 보시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라인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도 그렇게 낮다고 생각되는 코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욱 입체감 있는 높은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입니다. 이분 역시 첫 수술에서 부족한 피부를 억지로 높여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약해진 지지 구조가 무너지면서 코끝이 떨어지고 들리는 구축 변형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조직도 많이 얇아지고 피부도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튼튼한 자가늑연골 지지 구조를 만들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면 보시면 코끝의 중심 축도 술전보다 맞아져서 똑바른 느낌이 나고 들린 느낌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도 보시면 코끝에 들린 느낌이 개선되었고 들리는 변형이 오면서 콧대가 높아져서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콧대는 오히려 낮추고 피부 여분을 만들어서 더 아름다운 느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콧대에 비해서 언밸런스하게 들린 코끝 모양이 충분히 높아지고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콧대도 이에 맞춰서 살짝 낮아지면서 자연스러운 코 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부 조직이 두꺼운 경우예요. 심한 복코인 분들 중에서 물론 연조직이 많거나 연골이 크고 벌어진 굴곡을 만들어서 복코 느낌이 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수술로 아주 충분한 변화를 만들어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코의 피부 자체가 두껍다면 교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일부 복코 느낌이 남는 것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코끝을 높이는 데에도 충분한 변화를 주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재수술의 경우에는 혹시 그 볼륨이 수술 후 발생한 섬유 조직으로 채워져서 피부하고 단단히 유착되어 있으면 제거가 쉽지 않고 제거하기도 위험합니다.
복코 교정에는 아쉬움이 남을지라도 구조물을 만들어서 코끝을 튼튼하게 지지해 준다면 코의 라인은 어느 정도 아름다운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상당히 두껍고 기존 수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심한 구축 변형이 발생한 분입니다. 조직이 두꺼운 분의 경우에는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는 데다가 구축 변형이 발생하면 흉살들이 조직을 단단히 잡아당기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지지 구조를 만들어도 이상적인 모양을 만드는데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최대한 개선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잡습니다. 늑연골을 사용하여 지지 구조를 만들고 짧은 코 교정을 해서 연골 재배치를 하였고 귀족 수술을 병행하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느낌이었지만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상당히 정상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모양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콧볼 축소로 인해서 콧볼 피부가 상당히 부족한 경우인데도 귀족 수술을 병행해서 콧구멍 변형도 최소화시키고 수술했습니다. 45도 사진 보시면 콧볼의 상방 피부 절개선 흉터로 인한 조직 변형은 완전히 개선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수술 전 대비 상당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개선되었고 코끝 뚫림, 비주 변형도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변화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코바닥까지 같이 올라온 점을 감안하면 보기보다 눈에 띄는 코끝의 높이 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환자분입니다. 이분 역시 피부가 상당히 두껍고 기존 수술 후 전체적인 섬유화 변형과 구축이 발생된 환자분입니다. 피부가 두꺼워서 단단하게 만져지면서 잘 늘어나지도 않는 피부 타입이라 수술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최대한 섬유 조직을 절제하면서 혈류를 잘 보존하여 피부를 늘려주고 튼튼한 지지 구조를 만들어서 코끝을 높이게 되면 복코의 느낌도 상당히 개선되고 이상적인 모양에 근접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정면 사진을 보시면 복코 느낌도 상당히 개선되고 전체적인 하이라이트도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45도 모습 보시면 코끝의 하이라이트 잘 보이죠? 들창코 변형으로 들린 느낌 역시 상당량 내려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늑연골로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 피부를 받쳐주게 되면 측면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장기 경과 시에 피부가 좀 늘어나면서 두꺼운 피부 느낌도 상당히 개선되고 코끝의 오똑한 느낌도 부각시킬 수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한계점 두 가지예요. 사실 이 점 외에도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흔치는 않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니즈에 맞춰 갖고 예쁜 코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죠. 하지만 이런 한계점이 있는 분들 중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수술 결과에 저 또한 아쉬운 점이 좀 남기도 하는데요. 물론 더 욕심부려서 무리한 노력을 해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변형이 온다면 본전도 못 찾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인 저는 너무 무리한 노력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요. 이상 DI 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